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 오늘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피해를 입은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쿠팡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다만 쿠팡은 소비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쿠팡과 쿠팡이츠에 각각 5천 원을, 다소 생소한 여행 상품 쿠팡 트래블과 명품 쇼핑 어플 알럭스에는 각각 2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특히 여행과 명품 쇼핑 서비스는 고가 상품인 만큼 추가 결제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보상이랍시고 자사 플랫폼 소비를 유도하는 이용권 풀기 대책을 내놨다며 쿠팡 트래블, 알럭스가 도대체 뭐냐, 안 팔리는 서비스 호객행위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오히려 쿠팡 매출을 더 높이기 위한 꼼수라며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보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실효성 있는 보상안을 내놓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이 내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쿠팡 청문회를 앞두고 뒤늦게 보상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여론 물타기, 생색내교용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해가 안 화가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셨어요. 아니 오늘 보상안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5만 원이라고 해서 저는 약간 사실 조금 기분 풀릴 뻔했거든요. 5만 원을 내 통장으로 쏴주나? 그러니까 뭐 통장으로 싸주거나 네. 아니면 그냥 쿠팡 머니인가 뭐 요 정도 생각했단 말이죠. 예. 와, 근데 보니까 또 이게 세분해갖고 막 네. 뭐 이치에서 얼마, 쿠팡에서 그냥 살 때 또 얼마, 뭐 쿠팡 무슨 럭셔리 할 때 뭐 한 2만 원 주고, 쿠팡에서 뭐 여행 끊어야 또 한 2만 원 주고, 5만 원 쓸 수도 없겠더만요 보니까. 보상이 아니고 거의 마케팅 마케팅 용도예요. 상품 아니에요 네, 이거? 맞아요. 그래서 저는 미끼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 떼려고 그러는 네. 건가 이게? 진짜 보상을 하겠다는 어떤 생각보다는 그냥 탈팡하신 분들 다시 끌어오는 미끼 아. 상품으로 저 진짜 쓰겠다.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네. 쿠팡 내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쓰려면 여기에 네. 상품 새로 가입해야 돼요. 네. 아, 쿠팡 럭스인가 뭐 그거랑. 알럭스, 쿠팡 트래블 아, 따로 가입이 또 가입해야 있어요? 돼요. 그리고 가입 안 하면 이거 네.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미끼 상품으로 던졌다. 아니 근데 원래 뭐 새로 본인 자사 서비스 홍보용으로 썼다. 서비스 가입하면 보통 이 정도 쿠폰 다 주지 않아요? 딴 데 들어가도? 그렇죠. 와, 아, 그리고 가입을 또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저는 이걸 보고 정대는 용도로 느끼셨다면 저는 그냥 정상적인 국민이신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네. 좀 정당해지지 않나? 왜냐하면 네. 기업이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보안 문제가 생긴 사고가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전 국민 우리 5천만 명으로 끊는다 해도 3천만 명이 넘는 거의 4천만 명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요. 네. 그걸 보상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음. 이거는 쿠팡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좀 다급한 것 같고 그렇죠. 네. 마케팅 팀에서 만약 이걸 마케팅 팀에서 기획을 했다면 마케팅 팀 혼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와. 너무 보상안이라고 너무 좋게 해석해 주는 것 같아요. 쿠팡 내부 지침에 따르면 그 상담사분들이 있잖아요. 보상이란 단어 쓰지 말라고 가이드가 전달이 돼요. 진짜? 그게 네. 왜 그러냐면은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이게 나중에라도 법적 책임의 아. 문제가 될까봐 네. 굉장히 조심을 해요. 그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초반에 네. 그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네. 거기 유출이 아니라 노출. 노출이라고 네. 했거든요. 아. 단어 하나하나를 법무팀에 아주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지금 면피하려는 게 너무 그렇죠. 보여요. 구매 이용권이라고 명칭을 통일하라고 했대요. 구매 이용권. 보상안이 아니고. 네. 아, 그래놓고 뭐 무슨 1조 6,850억 규모의 보상 방침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완전히 그 뭐 실제로 쓰는 돈도 없겠구만 보니까 쿠팡이. 본인 자기네들 쓸 마케팅 내부에서는, 비용이네 그냥. 예, 뭐 보통 마케팅 비용 왜 우리 광고하잖아요. 네. 광고할 때 마케팅 비용 태운다고요. 네. 한 건당 얼마씩. 그거보다 싸게 먹힐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뭐 사과문도 지금 김범석 의장 네. 사과문 보셨죠?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사과문? 우선 저는 사과문이 나온 시점을 카운트를 해봤더니 한 40여일 만에 사과문이 네. 나왔어요. 굉장히 늦게 나왔고 네.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법무팀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네. 저는 그 사과문을 읽으면서 이거는 법무팀의 리스크 관리용 문서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겠더라고요. 사과가 자가가 아니라 네. 이 부분 이걸 내므로써 법적인 책임이 있을 가능성인 모든 것을 차단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느껴졌어요. 뭐 죄송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내가 네. 혹여라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연결점이 있다면 그거 다 끊어내는 목적이다. 그렇죠. 네. 쿠팡에서 내놓는 모든 메시지는 법무팀 의견을 꼼꼼히 받은 거기서의 포인트 목적은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쿠팡이 혹은 네. 김범석 의장한테 책임이 가는 것을 최대한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 판단을 하고 같아요. 있어요. 예를 들어 김범석 의장이 정말 이제 사죄의 마음을 담아 썼고 그 다음에 법무팀에서 이런 거 쓰시면 아마 법적으로 좀 나중에 위험합니다. 이러면 나 그거 지운 거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법무팀에서 다 이렇게 해준 건가 아닌가. 하고 마지막 이름만 그렇죠, 김범석 그렇죠. 달고. 이 네. 사과가 진심이라고 한다면은요. 네. 김범석 의장은 지금 이렇게 법무팀 리스크 관리 문서 이런 거를 사과문이라고 내놓지 말고 네. 내일과 모레 열리는 연석청문회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고 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금이라도 좀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기자회견 열고 국민 여러분께 고개 한번 숙여야
있어야 저희가 그래도 좀 마음이 그게 풀릴까 이벤트라 말까인데. 할지라도 네. 그거조차도 네. 안 하는 모습 그리고 음. 사과문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엔 그 뒤에 숨겠다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죠. 저는 뭐 사과하고 자시고 그건 이제 차치하고 네. 그 유출 정보를 100% 회수했다라고 아. 주장하더라고요. 네. 네. 정보가 유출이 된 걸 뭘 어떻게 회수를 했다라는 그 걸까요? 과정은 25일 날 성탄절 날 네. 그 대통령실에서 그 관계 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 있기 30분 전에 급작스럽게 발표를 네. 하죠. 무슨 마치 영화 네네네. 처럼 네. 뭐 잠수부 동원하고 쿠팡 로고가 쓰여진 에코백에 네, 들어있는 맥북 뭐 에어던가 노트북 회수를 해서 봤더니 바깥으로 나간 것은 없고 본인들이 다 회수했다. 이 과정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담고 있는데 네. 그 발표한 시점도 문제고 그 다음에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진행했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대한민국 정부로 책임을 씌우려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예. 그거는 아마 영문으로도 번역이 돼서 네.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집단 소송 네, 진행 네, 중이거든요. 네. 주주들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소송에서도 또 뭔가 내놓을 것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걸 다 차치하고라도 만약에 유출자가 개인정보를 빼돌렸어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는 저처럼 이렇게 랩탑에만 가지고 있다고 쳐요. 네. 100번 양보해서 그거를 이제 버렸을 때 과연 있는 그대로 다시 그대로 복원되도록 해서 버렸겠냐. 이거는 사실 기본도 안 되는 거거든요. 버릴 수 있는 이거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정보를 막 다루는 사람이 그 정도 허술하게 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이걸 또 좀 괘씸한 게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과기정통부는 즉각해서 반박 성명을 냈어요. 그 다음에 그랬던 이제 쿠팡에서 국정원이랑 했다. 예.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 안에도 이간질을 시키는 모습도 보여지고 문제 해결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정부나 뭐 국민들을 좀 두려워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요만큼도 못 두려워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진 않고요. 책임지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예. 약간 다급한 느낌은 이제는 들어요. 좀 다급해 보인다. 급해 보인다. 네. 왜냐하면 12월 2일 날 국회 과방위에서 긴급 현안질을 열었고 그 다음 날 정무위에서도 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증인들 나오지도 않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은 내놓지도 않고 해서 네. 과방위에서 청문회를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에는 연석 청문회까지 지금 가게 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상당한 압박이 느껴졌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이제 주식이 떨어지니까 네. 주주들 미국에 있는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하기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급했다라는 생각이 든 것은 처음에는 뭐 유출 노출 이렇게 말장난으로 넘어가려다가 지금은 자체 조사 결과 막 터뜨리고 네. 그리고 갑자기 사과문 내놓고 그리고 갑자기 소위 말하는 이상한 보상안 내놓고 네네네. 그래서 조금 다급한 느낌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쿠팡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소집 대상엔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관계 로비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범정부 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급 인사들과 국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도 전부 소집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한 건 처음입니다. 회의에선 쿠팡에 대한 제재 방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책 등이 논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도 포함돼 운송업 면허나 세무조사 등 쿠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쿠팡의 미국 정관계 로비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도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언급하며 처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을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며 과징금 강화와 집단 소송제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